안녕하세요. 칙복 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직무 스토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직무 스토리를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그 인사팀에서 세부 직무로 나눈다면 HRM과 HRD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HRM을 봤으니까 이번엔 교육이라고 하는 HRD를 한번 볼게요. 교육 업무,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사의 비전 및 경영 환경을 달성하는 게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인재죠. 그래서 이런 인재를 뽑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뽑은 다음에 무엇을 한다? 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교육 직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상교육 HR 전략부. 비상교육 아십니까? 교과서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의 팀장님이 인터뷰인데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팀에서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와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를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회사를 딱 들어가면 사실 너는 교육, 너는 인사 이렇게 딱 나누는 회사도 있겠지만 교육도 하면서 인사도 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CJ로 얘기한다면 뭐 인재원이 되겠죠. 뭐 이런 그룹사의 교육 업무만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사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실 때는 이 팀장님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또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와 교육 업무를 같이 좀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세분화되어 HRD라고 좀 부르고 있고요. 뭐 하고 있냐? 교재 개발에 대한 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기획력이라든지 협상력이라든지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필요한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을 키워주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네요. 요즘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들어와서 오퍼레이팅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점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봤을 때에 나는 뿌듯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세요. 아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롱텀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롱텀으로 갔어요. 그럼 그냥 어차피 롱텀으로 갈 거니까 뭐 나중에 성과 나오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비록 롱텀으로 가지만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다다랐을 때 혹은 이 시점보다 더 빨리 어떤 역량을 키우게끔 컨설턴트로서 도와준다는 거죠. 저보고 취업 컨설턴트, 지금은 칙복 코디긴 하지만 보통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점을 제가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도 놔주고 항생제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봤을 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그냥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이 사람들을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더 나아진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전 그런 얘기 해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업무 하시는 분들은요. 교육에 효과가 나온다고 할 때 가장 뿌듯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육기획 잘 짰어요. 교육 운영 잘했어요.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거에 대한 효과가 좋았다. 라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어떤 기획을 짜시건 아니면 학원에서 누굴 가르치시건 과외를 하시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필하시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순간은 무엇입니까? 자,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여기는. 자, 승진자 교육을 1박 2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많대요, 이 조직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맞물리는 게 육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매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 저도 교육 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가 이건 정말로 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회사에서 현업의 일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거의 대다수는 현업의 일이 중요하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일정이 잡혔어요. 승진자 교육이 됐건 직무 교육이 됐건 이걸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꼭 어떤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미안한데 교육 못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제 사정 좀 고려해 주세요. 이런 일이 꼭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주면 이 사람도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들어준다면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대응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육아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상하고 문제 발생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성 조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침착하게 매뉴얼에 맞게 원칙에 맞게 처리하는 부분,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가면서 처리하는 부분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의 면접 문제라고 한다면 저 그런 거 던질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승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육아 문제 생겨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교육 담당자인 당신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서의 조직의 특성이 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 자세를 유지한다. 제가 이전 시간에 HRM 때도 어떤 객관적인 원칙이나 이런 거 고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즉 인사 쪽에 있어서는 자꾸자꾸 어떤 예외 사항을 두는 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양하셔야 됩니다. 객관성을 확립하고 원리와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입사 전에 생각했던 업무, 입사하고 느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 있잖아요. 실제 근무하실 때 20% 정도만 일치해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업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교육은 나는 A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렵다. 이건 현실성이랑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라는 식으로 다른 피드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아까 이분이 뭐라 그랬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육 담당자가 기획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되게 재밌네. 정말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이런 게 아니라 교육 담당자가 어떻게 우리 현업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우리가 지금 이거 딱 필요했는데 이 시점에 이런 교육이 필요했는데 라고 하는 거를 그분들이 가려운 그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디가 가렵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봅니까? 메일 던져서 그게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일하시기가 수월하시겠어요?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소통의 중요성, 특히나 교육 담당자는 소통의 중요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교육은 필요한 거야. 재밌네. 내가 느끼고 나의 감정으로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교육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툴을 통해서 분석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 기획안을 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겁니다.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요즘에 직무중심 채용이니까 무엇이든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했네요. 인턴 했네요. 공모전 했네요. 봉사활동 했네요. 대외활동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어떤 거 보면은 그거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거라고 한다면 다양한 경험이 뭔데 정말 필요 없는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인턴, 공모전, 봉사활동, 대외활동. 근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난 포인트다. 저는 일단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교육업체 지원 아르바이트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보면은 각 기업들이 임원 교육이 됐건 직무 교육이 됐건 이런 데 교육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 운영해 주는데 필요한 서포터 업무 있어요. 간식을 깔아준다라든지 사진을 찍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대응해 주는 그런 업무에 대한 교육업체 운영 아르바이트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한 줄 쓰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로 HRD 쪽으로 많이 가니까 방학 때에 일반적인 경험을 쌓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표준협회, 능률협회 이런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학창시절에 도움이 된 활동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학부 공부에 열중했습니다만 나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업무, 특히나 교육 업무 하시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아요. 왜? 나는 되게 아주 고민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교육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잘 잤다 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정이 있겠거니. 또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교육 너무 좋았어요. 교육 담당자님, 땡땡 대리님, 땡땡 과장님. 저는 정말로 받고 싶었던 교육인데 이 교육 통해서 제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교육 통해서 회사 더 잘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메시지라도 받으시면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시간 들이고 노력 들였는데 어떻게 내 교육 때 다 자! 아유 진짜 이러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인사는 사람, 교육은 사람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스펙, 이거는 입사 서류를 위한 통과 스펙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 때는요.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자세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액티브한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교육 담당자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사람들 니즈 파악하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소통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도록 기술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증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난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다, 소통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까지 낼 수 있으면 난 친화력이 좋아서 내가 뭐 동아리 어떤 회장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 그다음에 내가 조언할 때 사람들은 나랑 같이 더 일하려고 해 등등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인사직무로 취업 희망하셨나요? 이분은 참 퍼센트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사직무로 입사하는 경우 60% 정도다. 나머지 40%는 다른 직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했죠. 저 또한 역시 그랬고요. 대다수의 인사팀에 계신 분들은 인사직무로 처음부터 딱 뽑혀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IT 개발자로 입사했는데 인사 담당자의 제의를 받고 직무 바꿨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원래부터 인사 직무에 관심이 많았다. 또 매사에 긍정적이고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봐도 누가 봐도 이건 딱 인사 전문가, 인사 담당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이 자기소개서 서류 통과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영업 쪽으로 좀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즉 많이 뽑는 쪽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어찌됐건 이건 누가 봐도 인사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인사 직무만을 지원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인사 직무로 빠지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제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지원이. 어떤 후배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업무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냥 오퍼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주어졌는지 고민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실제 근무하실 때 보면 일에 허덕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하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딱 보면 특히나 인사팀 면접 보시는 본인의 후배 뽑으실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딱 알아요. 거짓말이다,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인사팀, 교육 쪽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진짜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노력의 모습,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적인 자세, 매사에 신중히 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그래서 핵심 역량 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해당 직무의 전망, 인사팀은요. 이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밝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인사 없는 쪽 없잖아요. 교육 없는 쪽 없잖아요. 사람들 소통해야 되고요. 사람들 구성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교육 쪽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이것이 지금 산업의 판도를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성격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 그런 걸 내가 지금 지원한 기업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는 없을까? 너무 어려운 거 가지 마시고 빅데이터만이라도 갖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사람을 만나고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AJ네트워크스의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분한테도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교육 담당자세요. 역시 수시 신규 입사자들에게 교육할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자, 하루 일과는 9시 30분이 되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사 소개 알려준다는 거죠. 회사 규정 신입사원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오전 시간 훌쩍 지나가고 식사 후에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즉 오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교육이 항상 효과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교육 받으신 다음에 평가하시잖아요. 만족도 조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도 회사 발전에 있어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HRD는 제 커뮤니케이터 해놨죠. 항상 무슨 일입니까? 내가 기획하고 뭔가 운영한다는 게 끝나는 거 아니라 기획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해서 좋은 안 만들어내고 또 운영하면서 사람들이랑 피드백 받으면서 또 더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등의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직무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하시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일이잖아요. 개개인의 업무건 회사 일이건 야, 내가 도움을 줘서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한 교육 덕분에 과거보다 더 나아졌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 받을 때 성취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나 또한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정의하세요. 기획을 잘하는 겁니다. 기획을 잘한 다음에 평가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보람을 느끼시는 거고요. 그 보람감이 또 나를 또 한 단계 성장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HRD 쪽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자, 직무의 고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교육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았다는 평가를 받아도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없잖아.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끈기가 필요하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실제 교육 담당자들의 가장 많은 하소연이 여기 있죠.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현업에서는 바로바로 그건 뭐 효과도 안 나오는 거 못 알아받으러 가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끈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역량 4가지 무엇이 있는지 좀 꼽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갖고 가세요. 첫 번째,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 담당자들은 직원들 상황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파악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렇다면 시기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주입형이야? 아니면 어떤 참여형이야? 등등을 좀 꾸밀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럼 또 올해 성과가 되게 좋았다고 올해 걸 그대로 가져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또 내년에 무엇이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실행력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계획해봐요. 여러분들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획안 좋게 내놔야 해도요. 많은 소위 태클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가능하겠어 이거? 사람들 참여하겠어? 사람들 뭐 이거 얘기해 주겠어? 등등의 태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왜? 항상 기획을 짤 때는 항상 베스트, 굉장히 좀 좋은 환경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때 태클 받았다고 진짜 그런가? 선배님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저분들 한번 해본 거니까 나한테 괜한 소리 하는 건 아닐 텐데 하지만 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신입사원의 끈기, 열정을 보여주는 이런 거죠. 예,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행동 방안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정이냐? 교육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에 따라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 맨날 돌려봤더니 이건 뭐 사람들 와서 자기나 하고 언제 끝나냐고 얘기나 하고 막 그냥 교육 태도 다 불량하고 이러면은 참 힘들죠. 그렇다고 내가 교육 담당자로서 이거 어차피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그냥 대충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더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전 실제 이랬던 사례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하라고 했을 때 한 40대 이상이 되는 소위 우리 아저씨들, 꼰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뭐 시키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의 무서움을 느껴보고 싶으면요. 그분들 앞에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보세요. 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방이에요. 도라루방. 가만히 있어. 웃지도 않습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나서야 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체조를 하래요. 그 체조 제가 먼저 배워서 저도 힘들지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직원들이 아이고 애쓰네 우리 담당자분 하면서 조금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담당자로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능력 계속적으로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이걸 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래야
조금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건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다 중요해요. 흔히 얘기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그럼 교육 직무에 있어서는 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가셔야 돼요. 왜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가장 현실적인 교육안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직무를 쓰실 때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실 거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 본 경험이 있다. 그걸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어떤 기획안을 짰고 그래서 실제 효과가 좋았다까지 뽑아내면 이 지원자는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네. 이 지원자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데 어떻게 어필해요? 그럼 이 직무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왜 필요한지를 가져가라는 거죠. 교육 직무는 무엇이다?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니즈를 파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메시지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 담당자분은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다른 분들이 모조리 모두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는 CEO 인터뷰를 모조리 읽어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2차 면접 때 어차피 대표 볼 거니까 대표님 만날 거니까 사장님을 딱 뵀는데 나 인터뷰 기자를 많이 했으니까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저도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회장님이나 뭐 그러니까 그룹 오너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실 면접장에서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그 면접장에 임원 면접진들은 대표들이 이제 옵니다. 특히 어떤 그룹사회가 계열사된 대표들이 꼭 참석하게 돼 있어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임원 면접 볼 때 CEO 인터뷰부터 찾아봤습니다. 특히 정보가 많지 않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세요. 그때 저도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대표님에 대한 기사가. 그 기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갔죠. 이름도 외웠고요. 사진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접장에 딱 갔더니 그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보면 그 대표가 지향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대표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인가, 보수적인 사람인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등등 파악할 수 있어서 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키워드들을 툭툭 던지는 거죠. 그럼 누가 내 말을 인용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면접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사하기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기업 분석 그냥 홈페이지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대표들이 요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이 대표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그 성향에 맞추시면 좋아요.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들어갔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도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런 노력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할 건지 다 나오잖아요.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 신년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년사도 다 따가지고 영상에 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 때는 보통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8월, 9월 지원하실 때는 뭐예요? 상반기 결산해서 이제 하반기 다시 목표 세운다, 재정비한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신년사는 그냥 한번 훑으시고요. 하반기 때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때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면접 때 가실 때는 임원 인사 있을 수 있어요. 한 11월, 빠른 데는 11월도 나니까 그때는 임원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업 분석이고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대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 회사가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는지, 인재상은 무엇인지, 대표의 성향은 어떤지, 어떤 키워드들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시고 우리 회사가 수합 분석,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수합 분석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하고 있는지,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경력이네요. 경력이니까 직무 전문성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신입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실제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지원자네라고 여러분들의 로지컬 싱킹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지원자가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럼 이 지원자는 나중에 이러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하겠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미치니까 항상 약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기보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면접 질문으로 갈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무엇이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받을 수 있어요.
교육 담당자로서 근무할 때 가장 예상되는 어려운 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분은 팔로우업이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교육을 재밌게 진행했어요. 만족하는 교육하는 거 너무 쉬워. 하지만 교육 이후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 부분을 현업에 적용시킨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뭘 많이 강조했다? 효과를 많이 강조했죠. 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 만족한다? 너무 쉬워요. 하지만 진짜 회사는 시간 쓰고 돈 쓰는 거 괜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 담당자 왜 뽑았어요, 그럼?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성장을 통해서 회사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있는 거니까 그런 팔로우업 부분을 가장 어렵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육 담당자이신 분들은 교육 효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 직무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5가지 직무 역량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 두 번째, 다양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교육 담당자니까 진짜 전문적인 학습,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좁죠. 밖에 나가서 먹을거리 찾고 있으니까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글로벌 역량도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시고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정의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HR 직무를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